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올 이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뉴스 매체 인포베는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240여 명 중 일부의 위치를 알지 못해 석방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닷새째인 오늘 12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풀려난 인질은 모두 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미군이 군용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에 지원될 인도적 지원 물품을 이집트로 수송했습니다. 군용기가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다음 달 의회에 출두해 공개적으로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탄핵 조사가 진실 게임이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 비트럼프 주자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강력한 보수 정치 단체의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드산티스의 몰락이 확정적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9월 들어서도 계속 올라 8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전 영부인의 장례식이 오늘 조지아주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 내에 있는 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내일 고향 땅인 플레인스에서 안장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해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주에서 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브라질의 한국어 인기가 대단합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줄리 스타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오늘 워싱턴 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자 국내 갱신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은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체류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다음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들은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여기 워싱턴 DC 국무부에 비자를 보내 갱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2월까지 단기 취업비자 약 2만 개로 시범 사업을 한 뒤 더 많은 취업비자 유형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프트 부차관보는 또 미국을 과거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은 영사관 직원이 단기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무부는 2022 회계연도에 거의 700만 개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인터뷰를 면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여권에 부착하는 종이 비자 대신 디지털 비자를 도입하는 방안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타프트 부차관보는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이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기 시간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바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뉴스 매체 인포베는 일요일 인질 합의의 세부 사항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하드 테러 조직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에 납치된 240여 명 중 일부의 위치를 알지 못해 석방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총리도 같은 주장을 내놨는데 실종된 인질을 찾는 문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약속된 합의에는 나흘간의 휴전 이후에 하루 10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경우 휴전을 하루씩 연장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최근 석방 대상 인질을 제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보도했습니다.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일요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질 중 일부가 실종됐으며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 대가로 합의한 휴전으로 얻은 시간을 실종된 다른 인질을 찾는 데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테러 조직 하마스가 도하의 정치적 작전 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정부 및 그 동맹국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직접 구금하지 않은 인질들의 행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쟁 테러 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인질 중 30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조직범죄 단체들이 하마스의 직접적인 통제와 무관하게 개별 인질이나 가족을 억류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포베는 가장 나이 어린 인질인 생후 10개월 된 아르헨티나 국적의 크피에르 비바스를 소개했습니다. 비바스의 4살 배기 형제 아리엘과 그들의 부모인 시리 실버만과 야르덴 비바스는 모두 인질로 잡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포베의 소식통은 하마스가 비바스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여러 인질들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포베는 합의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가 설정한 석방 기준을 충족하지만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이나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등 다른 테러 조직에 의해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비바스 가족에 대해 소식통은 하마스는 누가 그들을 데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타르의 알타니 총리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종된 인질의 수가 4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타니는 여성과 어린이를 추가로 발견하면 휴전이 더 연장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휴전의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이 나머지 실종자를 수색할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하마스는 카타르와의 회담에서 자신들은 민간인 인질을 납치하지 않았고 다른 테러 단체와 몇몇 팔레스타인 개인들이 납치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알타니는 전했습니다. 카타르는 이 같은 하마스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 인질들을 내세우며 이스라엘의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선전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영국 매체 스카이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인질들의 현재 상황이 끔찍하게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띵크탱크인 반극단주의 프로젝트의 수석 디렉터 한스 야콥 쉰들러는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정권을 장악하기 훨씬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범죄 조직이 조직한 밀수 경제가 발달해 있었다며 따라서 인질들은 하마스나 이슬람 지하드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쉰들러는 하마스가 이번 인질 사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한다며 10월 7일 이전에는 가자지구 주민의 70%가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앞으로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가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일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이스라엘의 테러에 가담했다는 목격담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전했습니다. 일요일에 풀려난 인질 중 한 명인 로니 크리보이는 납치된 후 잠시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그를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돌려보냈다고 그의 이모 엘리나 마지드가 말했습니다. 혼탁한 전쟁의 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질들의 행방을 찾으려는 또 다른 시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닷새째인 오늘 12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인 인질 10명과 외국적 피랍자 2명 등 12명을 인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풀려난 인질들은 특수부대와 신베트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며 우선 이들은 기초 건강검진을 받은 뒤 가족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질 석방과 휴전을 중재한 카타르는 10명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9명은 여성이고 1명은 아동이라며 이 가운데 1명은 오스트리아, 2명은 아르헨티나 이중 국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일시 휴전이 시작된 지 지난 24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풀려난 인질은 모두 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인질은 모두 60명, 외국인은 21명입니다. 휴전 개시 후 지금까지 총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한 이스라엘도 이날 30명을 더 풀어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갔고 이후 휴전 기간을 이틀 연장했습니다. 합의된 엿새간의 휴전이 오는 30일 오전 종료되는 가운데 양측은 카타르, 이집트, 미국 등의 중재로 휴전 추가 연장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교전 중지를 이틀 더 연장한 가운데 미국이 군용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에 지원될 인도적 지원 물품을 이집트로 수송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오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미군 수송기 C-19 한 대가 이집트의 북시나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송기에는 의료품, 식품, 겨울용품 등을 비롯한 24.5톤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전달된 이 물품은 육상 운송을 통해서 가자 지구로 반입돼 배분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모두 3대의 군용기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수송할 예정이며 다른 2대의 비행기도 며칠 내에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군 군용기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 중지로 가자 지구에 대한 정찰 드론 운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다음 달 의회에 출두해 공개적으로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탄핵 조사가 진실 게임으로 치닫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단은 오늘 발표한 서한에서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12월 13일에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하원 감독 책임위원회에 알려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헌터의 변호사는 서한에서 우리는 당신이 비공개 세션을 통해 사실을 조작하고 심지어 왜곡하고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다며 따라서 우리는 문을 열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의 노력이 중요하고 미국인이 알아야 할 문제를 포함한다면 이러한 절차에 빛을 비추시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증언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이달 초 감독위원회가 그와 그의 삼촌 제임스 바이든, 사업 동료인 롭 워커를 소환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장은 소환장에 불응하는 모든 사람을 의회 모독죄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CNN에 보낸 성명서에서 헌터 바이든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따라 플레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것은 하원 공화당원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헌터 바이든에게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은 그에게 12월 13일 증언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증언에 대한 소환장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헌터 바이든이 향후 공개 환경에서 증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한다고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환장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의 가장 최신 단계입니다. 탄핵 조사는 그와 그의 가족이 영향력 행사 계획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9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에이브 로웰은 오늘자 서한에서 이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귀위원회는 거의 1년 동안 우리 고객의 사업 활동을 그의 아버지와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썼습니다. 계속되는 혐의 주장과 무죄 주장 사이에서 어떤 것이 진실로 밝혀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12월 중순에는 공개 청문회든 비공개 인터뷰든 바이든 일가와 최측근들의 증언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 비트럼프 주자로 최근 두각을 나타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강력한 보수 정치단체의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억망장자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인 AFP가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AFP는 거액 기부자 모임인 코크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단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막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AFP는 이날 성명에서 니키 헤일리는 지금의 정치 시대를 종식하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해 내년 11월 조 바이든을 이길 기회를 미국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코크 네트워크의 지지는 헤일리 전 대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2위 자리를 굳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트럼프의 위상에 그늘이 들이운다기보다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대항마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AFP는 원래 드산티스 주지사 지지를 고려했었습니다. 드산티스 측은 성명에서 니키 헤일리의 선거에 쓰는 모든 달러는 트럼프 캠페인을 후원하는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9월 들어서도 올라 8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9월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올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책담보대출업체인 프레드맥이 매주 집계하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2일 현재 7.29%입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선 디트로이트, 샌디에이고, 뉴욕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 여사의 장례식이 오늘 조지아주 애틀란타 에모리대의 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모 예배로 진행된 이날 장례식에는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온 올해 99세의 카터 전 대통령이 휠체어에 탄 채로 참석해 77년을 함께한 부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여사 등 생존한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 칩 카터는 어머니는 내 인생의 영웅이라며 어머니는 77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항상 매일의 이슈를 꿰뚫고 있었으며 백악관에서는 너무나 많은 질문을 던지다가 급기야 강요 회의에 참여하기까지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에 앞서 지난 사흘간 애틀란타에 마련된 빈소에는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로절린 여사의 관이 예배가 치러지는 교회에 도착하고 떠나갈 때는 이를 지켜보기 위해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29일엔 고향 마을인 플레인스의 한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고별 예배가 열리며 이후 로절린 여사는 고향 땅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오늘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해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AI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마존은 앞서 AI 비서를 각각의 제품군에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과 클라우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연례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인 AWS 레인벤트를 열고 기업 고객을 위한 AI 챗봇 Q를 선보였습니다. 이 챗봇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중요한 문서를 요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업무용 메신저 슬랙과 같은 채팅 앱을 통해 대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설명했습니다. 이 챗봇은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변경해 개발자가 해야 할 일도 줄여주고 MS365 등 40개 이상의 기업 제품에도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존 웹 서비스 측의 설명입니다. 또 콜센터 직원과 물류 관리자를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도 탑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Q는 현재 미리 보기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1인당 연간 $20부터 시작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자인 파울루 피오릴루 상파울루주 의원은 한글의 날 지정 법안에서 한글날 지정을 통해 한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오랜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브라질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어는 브라질 내에 최대 검색 언어 5위, 또 가장 인기 있는 언어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브라질인은 5만 명에 육박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은 상파울루주의 한글의 날 지정 법안 발의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발의된 것으로 브라질 내 한인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공헌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자 한류의 높은 위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영사관은 이번 달 초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 한 브라질 문화재단이 설립됐고 매년 8월을 한국 문화의 달로 2월 12일을 또 한인 이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하마스가 납치했던 인질범들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5일 연속 지금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인질들을 지금 계속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부분은 이스라엘인들이고 이중 국적자로 해서 외국인 국적자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81명이 총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미국 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은 딱 1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저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할 때에는 미국 국적자가 3명이 포함될 거다. 첫날 풀려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13명이 첫날 풀려났을 때 그중에 3명은 미국 국적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말이 바뀌었고, 그리고 첫날에는 미국 국적자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3일째 돼서야 미국 국적자가 간신히 포함이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도대체 미국 국적자는 어딨냐라고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미국 국적자랍시고 1명이 포함된, 그나마 그 어린아이가 1명이 포함이 됐었고요.
근데 실제로 예상했던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미국 국적 인질들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하마스에서 인질을 한 명 풀어주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3명, 3배가 되는 숫자를 팔레스타인 포로를 지금 이제 풀어주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팔레스타인 포로를 풀어주기 위한 이스라엘 쪽 움직임도 그냥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하마스가 다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와서 하마스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인질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버리는 아주 이상한 말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카타르에서도 하마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갔습니다. 원래 이 테러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도 때도 없이 말이 바뀝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슬람이 사실 좀 말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협상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지금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시간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휴전을 안 한다. 끝까지 하마스 축출할 때까지 가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휴전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인질들을 파악해서 인질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인질들 소재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도 인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미션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하마스 내부에서 지금 잃어버린 인질들을 찾는 시간을 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연장이 될지 휴전이 더 길게 끌어질지 그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도 잡음들이 계속 나옵니다. 휴전 중인데 여기저기에서 뭐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탁하게 짝이 없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루속히 인질들이 무사귀환하기를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인질들을 풀어줬는데 아이는 풀어줬는데 그 부모는 지금 아직도 인질로 잡혀져 있는 뭐 이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혼탁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마스는 일론 머스크한테 우리한테 방문해라 라고 초대를 하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그 초대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이 하마스로부터 피해당한 분들의 이 상황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라고 친이스라엘 행보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자 지구에 지금 인터넷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유엔 구제 단체들이 구호 단체들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원활하게 이게 지금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거는 오히려 테러리스트들한테 역이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머스크가 이스라엘에 방문하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는 이제 인공위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가자 지구에서도 구호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 선의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좀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테러 단체들한테 악용되는 것을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휴전이 계속 진행이 되면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의 인질이 계속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뭐 헤즈볼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개인적으로 인질로 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테러단체와 직접 관계없이 이런 상황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10월 7일 이후에 갑자기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가자지구 밖에서 전 세계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반유대인 시위라든가 공격
이 혐오 범죄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에 진출해 있는 연방 하원 의원조차도 지금 뭐 팔레스타인을 두둔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휴전해라, 뭐 하마스는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독립투사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드린 것처럼 독립투사와 테러 분자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열사들, 의사들, 목숨 안창호 선생 같은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독립투사들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을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나 무작위 공격을 하는 것이 그게 테러리스트들이고요. 실제로 독립투사라든가 독립군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군부 요인이라든가 정부 요인 암살을 하거나 혹은 뭐 군부가 어떤 무기를 움직인다거나 식량을 보급선을 움직이는데 그걸 차단한다거나 이러한 군 작전을 방해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냥 민간인들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너 일본 놈이니까 무조건 괴롭히겠다 이게 아니죠. 만약에 독립투사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무조건 일본인이 싫으니까 일본인은 무조건 가서 손찌검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독립투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양아치 짓이 되는 겁니다. 양아치. 양아치라는 게 별거입니까? 예. 명분이 없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먼저 내세워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 양아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결국 그러한 종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투사, 독립운동, 진정한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가 공개적인 청문회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증언하겠다. 왜 나를 비밀스럽게 방 안에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서 녹취록으로 이렇게 한 걸 가지고서는 악마적인 편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언론에다 뿌리고 또 언론 플레이하고 국민들을 오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공격성 발언을 내보이면서 공개적으로 증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는 거는 뭐냐면 CNN이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공개 청문회가 바로 열린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또 약간 워워하는 그러한 보도를 또 내놓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은 진실 게임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헌터는 끝까지 본인은 무죄다. 조 바이든 대통령 죄 없다. 이거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무죄의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조력하고 있는 지금 이미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죠. 은행 기록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증언들이 서로 연결시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뭔가 하나씩 빠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미싱 링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위원회들의 중대한 임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감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법사위원회, 세입세출위원회 모든 이 바이든 탄핵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은 이 미싱 링크들을 찾아내서 연결 완성시키느냐. 조 바이든 바이든 일가가 어떻게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그 증거의 종합 세트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청문회를 열겠다, 인터뷰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다음 달 초부터 계속해서 연달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 인터뷰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증언들이 나오고 어떤 미싱 링크들이 채워지게 될지, 그래서 바이든 일가의 비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딱 진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궁여지책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헌터 바이든 쪽에서 내놓은 이야기가 공개 증언하겠다, 비밀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좌익 언론들은 또 한마디 하고 있죠. 야, 헌터 바이든이 뭔가 자신 있으니까 당당하게 공개 증언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참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들이 거짓말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립니다.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경선 주자들 중에서는 반 트럼프 진영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 코크라는 곳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크 네트워크이라는 곳이요, 상당한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금한 돈이 한 7천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찰리 코크 자체가 워낙에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밀어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론 드산티스를 밀었습니다. 근데 론 드산티스가 생각보다 막 힘이 딸리고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치고 올라오는 니키 헤일리한테 이제 갈아탄 거죠. 니키 헤일리 호로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갈아타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론 드산티스는 이제 끝났다라는 정도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론 드산티스 선거 캠프가 긴장하고 화가 났으면은 니키 헤일리한테 후원하는 거는 트럼프한테 후원한 거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일리 도와주는 돈은 전부 다 트럼프 도와주는 돈이다. 그러니까 헤일리한테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봤자 트럼프 못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드산티스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 돈 드산티스한테 주었더니 결국 드산티스는 못했고 헤일리가 그나마 지금 열심히 치고 나오니까 그 돈 헤일리한테 주겠다라는 건데 헤일리한테 줘봤자 안 될 일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했죠. 상황 기억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 축구 경기장 나갔는데 축구 경기장에 있던 한 10만 명 되는 관중들이 일제히 다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본인의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조차도 지금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요, 1대1 가상 대결 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 바이든일 때, 그리고 니키 헤일리 대 바이든일 때 이 비교를 해보면은요, 트럼프 대 바이든에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지금 계속 높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 대 바이든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비등비등한 박빙의 승부를 벌인 거의 동률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의 여론조사 결과를 또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크 네트워크라든가 아메리칸스 포 프로스페리티 이런 단체들이 니키 헤일리가 나가면은 바이든도 이길 수 있으니까 바이든을 이길 수 있는 헤일리가 나가야지 트럼프가 나가는 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냥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 공화당 내에서 반 트럼프 진영이 굉장히 규합하고 힘을 쓰려고 애를 쓰고는 있으나 공화당 기득권층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이 공화당 기득권층의 이러한 반발이 결국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반 트럼프 진영이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을 경우에 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지금 9월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다. 근데 소폭 상승세이고요. 최근에 지금 저희가 체감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 특히 11월 들어서 체감하고 있는 것은 집값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소폭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내년부터는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좀 주택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요. 좀 바이어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구 유입이 많은 조지아주조차도 이 집값이 소폭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품 빼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1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평균 집값이 올랐다라는 통계가 발표가 되기는 했으나 이것에 전적으로 무게를 두시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라는 말씀 높아심에서 첨언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